안녕하세요. 휘문고 수학 가르치고 있는 최재혁입니다. 네, 이번에 이제 중간고사 시험 어떻게 나왔는지랑 그 다음에 기말고사 대비 어떻게 할 건지 요거 두 개만 좀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번 중간고사를 좀 잘 보셔야 되는데 중간고사가 1학기 때와는 기조가 또 많이 다르게 출제가 되었었거든요. 그래서 그 포인트를 좀 잘 잡아야 되고 어떻게 대비해야 되는지를 좀 잘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1학기 시험보다는 좀 어려웠었고요. 어떤 부분이 어려웠냐라고 하면 이번에는 기본 문제가 뭐 거의 없었어요. 기본 문제라고 하면은 누구나 연습해서 맞출 수 있는 문제들이어야 되는데 앞 페이지에서도 기본 문제가 거의 없고 응용 문제였기 때문에 첫 페이지에서도 아마 시간이 조금 많이 걸린 친구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평소에 보던 시험과 좀 다르기 때문에 많이 당황이 됐었을 것 같아요. 제가 난이도를 한번 쭉 비교해 봤더니 보통 이제 13번 정도까지는 하난이도랑 중난이도를 많이 내는데 하난이도의 비율이 좀 높긴 하거든요. 보통 1학기 시험은 계속 그렇게 나왔었는데 이번에는 하난이도가 거의 없어요. 하난이도면은 한 3문제 정도고 나머지 하난이도가 전부 다 중난이도로 바뀌어서 냈어요. 중난이도면은 이제 바로바로 풀리진 않고 푸는 방법을 좀 생각해서 냈어야 되는 문제인데 그게 1번부터 그렇게 나오기 시작하니까 좀 많이 아이들이 당황을 했었을 것 같아요. 특히 이제 하위권 친구들은 하난이도 문제에서 점수대를 좀 높여줘야 되는데 거기서 이제 다 틀리다 보니까 시간도 많이 걸리고 아마 거의 찍기 싸움이 아니었을까 좀 생각이 들어요. 좀 하위권 친구들은. 그다음에 중위권 친구들도 제가 시험지를 많이 연습을 시켰었는데 첫 페이지에 평소 풀던 거랑 좀 다르게 시간이 좀 많이 걸리니까 첫 페이지에서 오답도 조금 많이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페이스 조절이 조금 실패한 친구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잘 준비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상난이도도 이제 뭐 비슷하게 나오긴 했습니다. 그 문제 비중은 비슷하긴 한데 중난이도에서 비중이 좀 워낙 높았기 때문에 상난이도를 건드려 보지도 못하고 좀 시간 끝난 친구들도 많이 많고 네, 그래서 그거를 좀 많이 연습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이제 문제의 좀 스타일을 보면은 휘문처럼 냈어요. 휘문스럽게 이제 계산 많이 내고 케이스 분류 많이 내고 이렇게 내고 그다음에 이제 고난이도 문제에서도 신유형은 뭐 별로 나오지 않고 이렇게 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접근하는 방법이 신유형 문제는 어차피 안 나오니까 알고 있는 문제 완벽하게 풀 수 있을 때까지 연습을 해야 돼요. 딱 문제를 봤을 때 모르는 유형이 있으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일단 좀 풀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모르는 유형이 있으면 안 되려면 그냥 뭐 강남권 기출, 휘문 역대 기출, 그다음에 시중 문제집 이런 것들만 풀어도 거기 있는 유형에서 변형해서 나오니까 그건 완벽하게 좀 연습을 시켜야 됩니다. 실제로 이번 시험에 나온 문제들도 제가 시험지 많이 풀리고 그다음에 교재 많이 풀렸을 때 거기에서 거의 대부분 나왔었던 유형들이거든요. 크게 벗어나는 유형이 아니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나와 출제되어 있던 유형들은 반드시 연습을 조금 해주셔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저도 되게 비슷한 유형들을 많이 연습을 시켰어요. 자,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기본 문제에서 제가 아까 중난이도 문제가 많이 나왔었다고 했죠. 그 난이도를 높이는 방법이 뭐였냐면 계산을 복잡하게 한 거랑 그다음에 실수를 좀 유발하게 만드는 문제들 이런 것들이 조금 많았어요. 그래서 딱 문제를 보자마자 풀이의 방향은 보이긴 하는데 막상 답을 내보면 한두 개 빠뜨려서 답이 구해지도록 만들어지는 이런 문제들이 조금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휘문 같은 경우는 특히 잘하는 애들이 조금 실수를 하는 경우는 좀 뭐냐면 평소에 이렇게 푸는 친구들이 있어요. 딱 봤을 때 이 문제는 이렇게 풀면 답 나오네. 넘어가야지. 계산 너무 복잡하고 귀찮으니까 넘어가야지. 이렇게 푼 친구들이 있거든요. 이러면 무조건 망해요. 휘문 수학은. 반드시 끝까지 계산해서 답까지 완벽하게 내 생각대로 나오는지를 확인하고 넘어가야 돼요. 넘어가야 돼요. 이런 걸 습관화 들여야 이런 데서 실수 안 하고 반드시 좀 맞춰낼 수 있는 거예요. 킬러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킬러 문제도 계산량 많은 거, 케이스 분류 많이 해야 되는 거 이런 걸 주로 냈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마찬가지로 끝까지 답 내서 정확하게 답 나오는지 확인하는 연습 반드시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시험지 실제 시험지처럼 만들어 놓고 50문제고 푸는 거 연습은 꼭 정말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걸 해봐야 실제 시험이랑 비슷한 난이도로도 연습해보고 더 어렵게도 해봐야 감을 좀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반드시 연습이 좀 필요한 거고요. 그래서 뭐 등급 컷 정도는 한 1컷이 4개, 2컷이 한 8개 정도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는데 이거 이제 추석 지나고 나서 이제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나올지. 이번 시험이 제가 애들을 쭉 보니까 등급대별로 조금 뭉쳐있는 점수대가 있어요. 한 4개 틀린 애들 좀 많고요. 그 다음에 한 8개 틀린 애들 좀 많고 이렇게 뭉쳐있는 애들이 있어요. 그래서 변별이 좀 잘 안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들어요. 이게 좀 등수가 나와 봐야 알겠지만
뭐 몇 점 차이로 등급이 갈라지는 게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말고사가 좀 많이 중요하다라고 보여지고요. 어떻게 보면은 뭐 역전의 찬스일 수도 있고요. 어떻게 보면은 등급 반드시 유지해야 되는 그런 거일 수 있고요. 그래서 기말을 좀 잘 대비해야 될 것 같아요. 기말은 쉽게도 대비하고 어렵게도 대비하고 다양하게 조금 연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기말고사를 좀 어떻게 대비해야 될까? 이게 조금 문제인데, 자, 1학기 때는 기본 문제를 좀 많이 줬어요. 근데 원래 휘문고는 기본 문제가 많이 안 나옵니다. 이번 1학기 때가 기본 문제가 조금 많았던 거예요. 그 평소에 비해서. 근데 이제 기본 문제를 좀 줄이고 평소대로 냈더니 변별력도 별로 안 좋고 아이들 점수대도 좀 낮아지니까 이제 기말고사 때는 어떻게 할지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마냥 쉽게만은 못 내거든요. 이번에 어렵게 냈다고 해서 쉽게를 만약에 내버리면 또 변별이 안 될 수가 있어요. 중간고사 때 변별이 좀 안 됐기 때문에 만약에 쉽게 나오진 않을 것 같고요. 변별을 좀 잘 하기 위해서 난이도별로 순차적으로 이렇게 올라갈 수 있게끔 문제를 구성하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들어서 네, 그 쉬운 문제에서부터 좀 어려운 문제까지 좀 다양하게 연습을 해야 되고요. 특히 이제 기본 문제 같은 경우는 다 응용 문제로 냈기 때문에 기본 문제뿐만이 아니라 응용 문제는 기본적으로 다 연습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응용 문제라는 게 여러 가지 개념들을 섞어서 만든 거일 수도 있지만 실수하기 딱 좋은 문제들이 많거든요. 그런 거 위주로 조금 연습을 하고 계산 많은 문제들 연습해주고 이렇게 좀 연습을 해야 좀 대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심화 문제는 아까 말했듯이 이제 심화 문제는 이제 중난이도까지는 완벽하게 풀어내는 학생들을 좀 기준으로 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거는 타임어택 연습을 정말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정말 많이 해도 시간 안에 풀지 못하고 건드리지 못하고 끝나는 문제들이 많거든요. 진짜 많이 연습을 해보고 자기가 이제 어떤 번호까지 몇 분 안에 풀겠다 뭐 이런 것들이 좀 정립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평소 난이도도 연습하고 평소 난이도보다는 조금 더 어렵게 연습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어렵게 연습하면서 좀 익숙해질 수 있도록 체감 난이도가 좀 낮아질 수 있도록 연습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이렇게 할 거고요. 저는 이제 기말고사 수업은 똑같게 이제 타임어택 반 하고 그 다음에 정규반 이렇게 2개 반으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타임어택 반은 제가 1학기 기조에 맞춰서 좀 시험 문제를 비중을 많이 냈어요. 물론 어렵게도 내고 뭐 조금 더 쉽게도 내고 했는데 그래도 1학기 기조에 많이 맞춰서 내긴 했는데 이번에는 조금 더 다양하게 대비를 할 거예요. 기말고사 때 어떻게 나올지 사실 모르죠. 이제 변별을 좀 줘야 되는데 어떤 방법으로 줄지 모르니까 좀 많이 다양하게 연습을 할 거고 그 다음에 조금 더 어렵게 연습을 해서 학생이 실제로 시험에서는 조금 더 쉽게 느껴질 수 있도록 일단 이렇게 연습을 하려고 계획시키고 있습니다. 정규반 같은 경우는 이제 휘문 기출을 완벽하게 정복하는 게 좀 먼저거든요. 휘문고는 이제 심화 문제 빼고 기본 문제, 응용 문제에서는 냈었던 유형들이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게 많아요. 그래서 일단 그거 완벽하게 끝내고 계산 얼마큼 필요한지도 스스로 풀어보면서 알고 이런 식으로 공부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휘문고 기출 완벽하게 분석하고 강남권 기출 중에서 휘문스러운 문제들 다 뽑아서 풀리고 그다음에 제가 또 만드는 것도 있으니까 그거 만드는 것도 또 좀 풀리고 이런 식으로 대비를 시키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항상 할 때마다 그 앞에서 했던 타임어택이랑 이 복수 프린트를 좀 많이 강조를 드리거든요. 복수 프린트는 이게 양이 많진 않거든요. 많진 않은데 쌓이고 쌓이면 정말 많아져요. 쌓이고 쌓이다 보면은. 근데 그거 진짜 끝까지 한 친구들이 성적이 오르더라고요. 그래서 복수 프린트랑 타임어택 연습하는 거 제가 좀 강조를 드리고 싶어요. 반드시 해야 되고 복수 프린트는 이제 학생별로 이렇게 뭐 틀렸는지 찾아서 이렇게 주고 틀렸던 문제들은 또 주고 계속 주고 스스로 풀 수 있을 때까지 계속 반복해서 주거든요. 그러니까 요거 지금 밀리지 않고 완벽하게 해주는 것만으로도 좀 많이 도움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피드백은 제가 항상 이렇게 보내주시고 그다음에 이번에 이제 올해 성적이 좀 올랐던 아이들 좀 잘 봤던 아이들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 좀 많이 오른 친구들은 진짜 제가 드렸던 복수 프린트 진짜 한 장도 빠짐없이 다 푼 친구들이 올랐어요. 그래서 복수 프린트랑 그 다음에 타임어택 조금 많이 한 친구들 연습 많이 한 친구들 이 두 친구들이 많이 올랐으니까 그거 위주로 그러니까 복수 프린트를 하는 이유는
자기가 틀렸던 문제를 완벽하게 풀 수 있게 모르는 유형 없게 만드는 그게 역할이거든요. 복수브린트가. 휴문 시험에서는 이제 모르는 유형 없게 만드는 게 1번이에요. 그러니까 모르는 유형 없게 만들고 내가 계속해서 실수하는 거 체크하고 요게 이제 가장 중요하니까 복수프린트랑 타임어택 요 두 개 연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정도만 해주면 그래도 이제 탄탄하게 좀 실력이 잡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까지 해서 설명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